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서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실버타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볼까 해요. 겉으로 보면 참 멋지고 기대감이 가득하지만 막상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현실은 또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오늘은 실버타운의 진짜 모습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실버타운 광고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푸른 잔디밭에 멋진 정원, 널찍한 방과 고급스러운 로비까지 딱 보기엔 정말 좋아 보이잖아요. 거기다 평생 의료 지원에 안전한 돌봄 서비스까지 해준다고 하니 이곳에서라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겨요. 하지만 막상 입주해보신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시설 관리가 엉망이라 실망했다고 하시고 화장실 위생이나 식당 음식 상태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도 들려요. 물론 모든 실버타운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점은 미리 알고 계시면 덜 실망하실 수 있겠죠. 실버타운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고급스러운 시설로 상류층을 겨냥한 곳이 많았죠. 병원 근처에 자리 잡은 고급 레지던스 같은 분위기로 요양시설이라기보다는 럭셔리 호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실버타운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다양한 계층의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는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처음엔 분양으로 입주자를 끌어모으는 데 집중했는데 정작 운영과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입주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실버타운에 대한 신뢰도도 조금씩 떨어지게 되었죠. 실버타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보증금 문제예요. 입주하려면 기본 몇 억씩은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곳은 5억 원 이상 보증금을 내야 입주할 수 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가려고 할 때 보증금을 쉽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니 정말 신중하게 계약을 따져보셔야 해요. 그리고 입주한 이후에도 운영 상태가 나빠지면 이게 또 큰 스트레스가 되겠죠. 실버타운은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단체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식사 문제가 있는데요. 대부분 실버타운에서는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게 꼭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메뉴가 자주 반복되거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식사비는 월 단위로 의무적으로 내야 하니 이게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다른 입주자와의 사소한 갈등이나 불편함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감정이 더 예민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공동체 생활이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실버타운은 단순히 노후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내 집 같은 공간이어야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실버타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보증금이나 월생활비 같은 재정적인 문제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시설 관리나 서비스 품질도 일정 기준을 맞춰야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아야 해요. 실버타운이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있어서 병원이나 가족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점들이 잘 개선된다면 실버타운이 어르신들에게 진짜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주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실버타운에 대해 궁금하거나 경험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해 더 나은 선택과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